안녕하십니까. 호텔 연애 관리론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그렇죠. 호텔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호텔을 연애 산업에서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중요한 날이죠. 오늘이 사실은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미에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범위와 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마지막 시간이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호텔에서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또는 도로 공사를 하거나 이런 등등의 기공식을 할 때 하는 행사를 호텔에서 주관할 수도 있죠. 이런 기공식이라는 말은 그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관청에다가 이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또는 소유주라든지 또는 건물을 와 관련된 관계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유지분 또는 지역 주민까지도 초청해서 하는 기념 행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공식과 유사한 것이 또는 착공식이라든가 좀 다르지만 이제 시공식도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랬듯 어느 공장의 터를 잡고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제 기공식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이제 이런 행사를 한 뒤에 간단하게 그 현장에서 행사 후 리셉션을 간단하게 연다든지, 아니면 좀 더 중요하고 손님에게 더 푸짐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텔 내로 또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또는 준공식은 건물을 이제 기공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고 나서 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당 관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준공의 승인을 받고 나면 행사하는 것이 이제 준공식이죠. 물론 그 전에 상량식이라고 해서 그죠? 어느 뼈대가 올라오고 이제 대들보라고 그러죠. 들보라고 그러죠. 그죠? 대들보가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상량식이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다 짓고 관청에서 준공허가 나면 승인이 나면 준공식이라든지 또는 어느 건물의 완공식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제 상례적이죠. 매우 이제 안전하게 완공을 했다는 것이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공식과 준공식 또는 완공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공식 역시도 그 준공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호텔에 출장 뷔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공식과 같이 호텔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이렇게 연 후에 또 버스로 이동한다든지 그래서 1시간 후에 또는 시간을 정해서 만찬에 초대하는 이런 준공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 것이 기업에서의 송년회와 신년회죠. 그래서 송년회와 신년회를 둘 다 하는 기업도 있지만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송년회를 좀 1년간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시상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송년회를 좀 크게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신년은 뭐 기업 내부에서 강당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송년회 일반 숙시는 첫 번째 1부는 기념 식순을 하죠. 기념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30분이나 1시간 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3부에는 여흥을 하든지
아니면 또는 점잖하게 요즘에는 영보다는 특강을 한다든지 유명한 인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만난 목적과 유사한 특강을 하는 것이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법인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단체 협회라서 송년회를 뜻깊게 하는 것이 연례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년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이제 송년회보다는 행사를 하면서 이제 일부에는 신년에 인사를 하는 모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립세션을 하거나 또는 좀 더 크게 한다면 이제 만찬을 하는 경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경우인데 이분은 대부분 신년에는 만찬보다는 립세션 정도 간단한 신년 인사나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 인쇄는 그쵸 새해를 이제 다짐하는 의미에서 시작의 의미에서 모여서 이제 안녕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 이제 앞에는 어떤 단체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룹 차원에서 신년회를 했던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또 제품을 물론 전시장에서도 하지만 전시장은 너무 어떻게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썰렁하거든요. 그러나 아기자기한 스몰 사이즈의 신제품 발표 같은 거는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진행의 행사가 만약에 공식 행사가 11시 반에서 12시다. 그러면 그 전에 11시라든지 대부분 1시간 전부터 그렇죠? 10시 반부터 영접이나 또는 고객들이 또는 게스트들이 등록을 하려는 시간과 또는 시작 전에 약간의 리셉션을 간단하게 타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등록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간단한 리셉션 시간 그런 다음에 이제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시를 하고 나서 오찬을 한다든지 대부분 이제 전시회는 낮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찬이 끝나면 간단한 보고와 더불어서 이제 기념품을 배부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가 이루어지면 각종 전시회를 살펴보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또는 유명한 또 그 성능에 대한 나레이션을 진행을 돌아가면서 같이 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길면 전시회는 1시간 이상 못 돌죠. 사실. 그래서 짧게 하는 임팩트를 주면서 그죠? 특징 있는 것을 하면서 분산을 하는 관람이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동선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전시회 섞이지 않도록 그죠? 꼬이지 않게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물 흐르듯이 혼잡하지 않게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찬을 1시간 정도 한다든지 간단하게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그쵸 설명을 더불어 하면서 이제 소형의 자료 또는 소형의 팜플렛 또는 기념품 등등을 배부하면서 물론 이제 등록할 적에 명함도 받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추가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의 전시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와 그렇죠 추후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공지하는 것이 신제품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회죠. 좀 사업 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이 비즈니스 그래서 전문 분야 종사자 어느 한정된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선정을 해서 하는 설명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면 일반 대상자를 해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좀 넓지만 그래서 짧게 임팩트 있게 핵심을 전문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 설명을 할 때 보면 참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죠? 사례를 많이 예를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자에 대한 또는 부앱에 대한 또 영접도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IP 사업 설명회라 그래가지고 전문 분야 분들 또 고가에 또 참여를 하는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 설명회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분야를 구별해서 일반 대상인지 전문인을 대상으로 할 건지를 구별해서 거기에 맞도록 환경 설정이라든지 준비한 문제 설명회는 잘못하면 혼잡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팜플렛에 대한 미리 설명이라든지 그래서 또 조별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초청 분야를 잘 파악을 해서 좀 사전에 전체는 다 못하지만 일부 부분에서 그렇죠. 약간 리허설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동반을 하면서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서 많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그쵸 12월에서 또 신년 1월에서 2월 사이 늦으면 2월이죠. 왜냐하면 되게 우리나라 이제 신년 구정이 그쵸 2월 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기총회와 이사회가 있는 거죠. 이것 역시도 단체 법인들이 있고 협회나 학회의 단체 법인이 있고 또는 기업 법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모임에는 정기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죠. 그래서 정기총회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상례이고 되게 이제 12월이나 또는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는 그쵸 이사회는 물론 이건 역시도 1년에 한 번으로 또는 두 번으로 정관에 정해져 있지만 이제 특별한 경우 그죠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특별 안건을 집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로는 정기총회가 인원이 제일 많이 동원이 되고 주주라면 정기총회는 거의 다가 주주총회 역시도 다 참석할 수 있는 거고 이사회는 말 그대로 이사급 이상만 참석하라는 거니까 인원수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기총회는 그래서 일부로 총회 보고를 하는 것이고 이제 2부가 이제 점심에 할 때는 오찬이고 저녁에 할 때는 만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정기총회도 오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부 또 만찬을 하는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오찬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정기총회에서도 주주총회 같은 경우도 이제 소주주를 위해서 선물을 꼭 주죠. 그래서 이런 식사와 왜냐면 이게 또 정기총회에는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배당금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전략 그 기업이나 또는 단체에서 내년에 어떤 전략으로 주주 여러분 또는 구성원 여러분들한테 어떤 어드밴티지 이익이 생길 거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홍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모임을 갖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사진에 보면은 정기총회인데 이제 일반 단체 법인이죠. 어떤 연구 약사 학사회죠. 그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는 사진에는 그쵸, 의약품 수출입 협회에 대한 이사회. 그래서 아무래도 이사회는 이렇게 규모가 작고 정기총회는 인원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대해서도 꾸준한 연락을 또는 마케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조인식이죠. 조인식은 단체 법인에 대한
A사와 B사 또는 C사 단독으로 한 회사와 조인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또 매기 역할하는 C사까지도 해서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조인식은 다시 말해서 사인을 하는 거다. 조인, 사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물론 기업 간에 할 수도 있고 또는 국가 간에 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 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행사들은 별도의 보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정부가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이런 양해각서와 관련된 조인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이것은 뭐냐 꼭 주말에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주중에 이루면서 또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숙박에 대한 또는 우리가 말하는 F&B에 대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양해각서 체결식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참또 중식부나 석식 만찬이나 그죠? 오찬이 아니라 조찬 모임도 참 많아요, 호텔에서. 그렇게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조찬은. 그렇지만 참 부지런한 시간이 바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물론 간단한 강연과 친목도 모죠. 그래서 조찬회 하는데 대부분 조찬회는 7시에 해요. 그래서 8시 반에 즉 9시가 대부분 기업들이 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전에 맞춰요. 8시 반. 어떤 모임도 6시 반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짧으면서도 임팩트하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도 일찍 만나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들 막힘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 조찬회의도 스몰 모임에서 굉장히 호텔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 부페를 하기보다는 그쵸, 간단한 한식의 정식 그쵸?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조찬을 하는 그래서 이런 조찬회 모임은 물론 크게 규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의 원탁에 있어서 규모로서 하고 보통 이제 한 30명 정도 물론 스태프까지 포함해서 스태프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두 번째 사진에 있는 것처럼 뭐 큰 노사 합동 조찬회니까 이거는 어떤 강연과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약간 도시락성 같은 거를 하면서 회식으로 그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조찬회도 있다는 걸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대학의 조찬회, 특별한 교회라든지 또는 그죠? 그래서 이런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한 스몰 규모의 즉 한 20명에서 30명 규모의 조찬 간담회가 매우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창립기념일이죠. 창립 법인 설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매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또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연회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슬라이드처럼 뭐 참 오래된 역사를 해서 그죠? 40주년 기념식이라든지 무슨 몇 주년 10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5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상대로 호텔의 전략을 그래서 B2B 전략,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그죠 호텔에 대한 작년 60주년 그죠? 이렇게 10년 단위 40주년, 50주년, 60주년 뭐 이런 식으로 10년에 할 수도 있고 5년에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창립에 대한 또는 법인 설립 기념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창립 기념 식수를 보면 좀 길죠. 그래서 주체가 그래도 기업들이 하면 좀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런 개회식과 더불어 국민회의를 하고 또 경과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또
이제 감사패, 공로패 이런 시상식을 수여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러고 다음에 이제 또 주관하는 측의 기념사라든지 또 축사를 하고 이에 관련된 케이크 절단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축하의 건배제를 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약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식사를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 것이 대부분 만찬이죠. 이런 창립기념식은 만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오찬에 하기에는 좀 짧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만찬하는 것이 상례적인 식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로 이렇게 보여주기 한 건데 공식 행사가 만약에 일부라면 풀이에 먼저 전에 이루어지는 라비에서 립세션 행사라든지 영접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행사가 있고 후에 이제 만찬을 하는 그러면서 현악 사전주를 운영한다는 이런 사례적인 창사 50주년에 대한 식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립기념회에서는 좀 연예적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그죠? 메뉴 종류에는 보통 스탠딩 사람이 많다 보니까 스탠딩 뷔페를 한다든지 간단한 칵테일 리셉션 뷔페를 한다든지를 선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뉴의 단가는 그래서 메뉴를 단가로 결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좀 품질, 질로서 강조하면서 단가를 협의하는 것이 메리트고 또 인원수로서 약간 단가를 깎이기보다는 인원수에 대한 배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로 메뉴 단가를 조절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음료에 있어서 연애 칵테일이 칵테일 종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약 10가지에서 16가지가 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테이블 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만 그래서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혼잡해지죠. 그래서 가짓수 제한을 잘 조절해 가면서 단가를 하는 것이고 특히 유명 대기업의 또는 창립기념에 대한 거는 또 VIP 영접이 있을 수 있어요. 유명한 초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대통령이라든지 공중이라든지 또 상권 분립에 대한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오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각 의전팀이나 경호팀과 사전에 의논을 해서 하루 전날 리허설을 통해서 이동하는 동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지정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또 창립기념회는 다른 행사보다 신경 써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출판 기념회. 또 출판 기념회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출판 기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책을 통해서 이제 출판 기념을 하는 거죠. 물론 또 이런 출판 기념회 초대하는 분들은 다양하고 누구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측하기 힘드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정찬 디너로 저녁 모임을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을 때는 이제 뷔페 형식으로 좀 소란스럽지만 그러나 또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스탠딩 뷔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연애의 기본이고 이 외에도 이제 학교에서는 원로 교수가 은퇴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냥 은퇴식만 하기에는 조금은 거시기 조금은 쑥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동안 쌓인 논문을 출판 형식으로 기념 형식으로 해서 드리는 또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한 행사에 이제 출판 기념회인데 저녁 6시부터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정식 개회사 6시 반에 이루어지고 저녁 그런 다음에 잠깐 이제 인사하고 이런 순서를 가지면서 이제 출판 과정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축사도 하고 그러면서 축가도 또 할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7시 반쯤에, 그죠? 그래서 2부 만찬을 다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행사가 굉장히 크고 길게 이루어졌는데, 그죠? 그래서 식사가 보통은, 그쵸, 여기는 지금 7시, 8시 가까이, 7시 50분에 식사를 했다는 건 식사가 좀 늦은 편이에요. 7시에는 식사가 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개 출판 기념회는 대부분 500명 이상이 하객 근무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약간의, 왜냐하면 기부금이라는 게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그런 때문에 이제 책을, 그죠, 출판을 주면서 책을 그냥 받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용도를 이제 또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오도록 주최 측에서도 유도하는 기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치임식이죠. 이치임식은 이제 간단하고 검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 다음에 이치임식이 같이 진행된 경우는 이임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취임사를 하는 것이 이제 관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식사를 하고, 공률회나 또는 내빈 소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당되는, 이치임식에 해당되는 분에 대한 양력 소개와 취임사 또는 이임사를 하면서 축사 또는 치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케이크 절단, 요즘에는 케이크 절단보다는 꽃다발 증정 뭐 이런 걸로 바뀌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배를 제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식션을 할 수도 있고 만찬을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치임식은 옛날에는 만찬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막 2부로서 회의를 한 다음에 2부로서 입식션도 하고 만찬도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치임식에는 또 부부 동반이나 가족 동반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만찬을 이제 하는 거고요. 뭐 어떤 모임에 이제 회장의 이치임식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참 이런 모임에서 리더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봉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축하 연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모임은 퇴임식인데, 그쵸, 다른 이제 학회가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이제 협회 분야의 정년 퇴임식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은 그쵸, 순천대학교 정년퇴임 교원 훈장 전수 및 성공회 수여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제 정년퇴임과 더불어서 훈장을 이렇게 수여된 것을 다시 이야기해서 그분의 업적을 치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퇴임식의 뜻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외에도 뭐 전시회라든지 또는 디노쇼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에는 호텔에서 그쵸, 콘트 시합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호텔에서 요즘에 또 하는 것들은 과거에 이런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디너쇼를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물론 패션쇼도 하겠죠, 그죠? 이런 것 등등이 아직 호텔에서도 왕왕 일어나는 연예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지만, 호텔에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의 특성 또는 위치적인 특성, 규모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행사를 어떻게 주최를 유도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호텔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연예 행사의 프로그램을 직원들끼리 서로 연구해서 패키지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 연예에서 행사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저 호텔의 총 지배인과 그쪽 사장님의 마인드가 먼저 철학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래서
그런 철학들이 어떻게 보면은 호텔 산업은 특히 고객에게, 그죠? 고객에게 서비스가 전달이 돼야 돼. 진짜 매너스럽게. 그래서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먹을 수 있도록 전달하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호텔에서의 연애 행사의 성공 전략이라고 모티베이션을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애 행사는 고객이 에 대해서 먼저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 고객한테 맞춤, 1대1 맞춰주는 연애로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같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판회다 또는 정년퇴임식을 우리 호텔에서 주최를 한다 그래도 그 주관하는 분의 의도와 이런 성향에 따라서 약간 변화를 주면서 즐겁게 또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인 면에서 준비 기간에는 이 연회 행사는 타 부서와 끊임없이 협업도 해야 되고 또 조율을 해야 됩니다. 타 부서라고 하면 보통 8개 부서에서 10개 이상의 부서와 협력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예약부터 끝난 행사 마무리까지를 보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간에 그쪽 호텔에서는 인적 자원간의 어떤 끝없는 협업을 통해서 자기 이익이 아닌 그죠? 공동의 이익으로서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럼 두 번째 이루어진 타부서의 관계에는 특히 연애 시작부터 연애 예약부에서는 그저 고객의 첫 미팅 행사부터 행사 개시 전까지 책임을 맡는데 그죠? 물론 변화를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죠? 전화도 수십 번 해야 되고, 그죠?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인원이 줄 수도 있고, 또는 날짜가 변경될 수 이런 거에 대한 연애 예약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를 해서 인원이 줄인다고 해서 조금만 RC를 잘못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시작 연예부에서의 그 관찰 또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짜증내지 마시고 그에 대한 담당에 대한 거를 항상 보고를 잘해서 행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그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행사가 되면 D-Day 전날까지 이제 정확한 인테리어가 도입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시설부나 폴로워 팀, 그죠? 폴로워 팀이 이제 왜냐면 이런 연예 행사는 꽃을 많이 다뤄요. 그죠? 다른 것보다 과거보다. 그래서 이런 시설팀과 플라워 팀이 잘 조화해서 물론 음향기기 이런 팀들도 물론 디데이 전날 인테리어 돌입을 하면서 점검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준비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지금 사진처럼 그죠 꽃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는 의자 배치라든지 이런 등등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예부와 더불어서 시설, 플라워를 같이 세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연예 주방이죠. 음식이죠. 무엇보다도 호텔에서 하는 이유는 사실은 퀄리티 있는 음식이에요. 어떻게 분위기죠. 그래서 당일날, 디데이 날에는 이 음식이 테이블까지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차가운 음식은 차가운 음식으로서의 전달이 정확히 해야 돼요. 그죠? 만약 과일 같은 게 아이스크림이 덜 차갑다 또는 스테이크가 그죠? 따뜻하지 않은 잘못해갖고 접시도 차가우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이 서빙되도록 주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주방에서는 항상 음식에 대한 개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한 사람의 접시지만, 그죠? 500명이면은, 그죠? 접시가 그만큼 동시에, 그쵸? 단 5분 내로 다 델리버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간혹 이 고기가 비싼데, 그죠? 네, 고기가 식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컴플레인 경우도 왕왕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런 음식에 대한 주방에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디데이 전날, 그죠? 시슬과 플라워처럼 연애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리허설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이 서비스 하는데 전달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만약에 혹시 실수를 했더라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요즘에는 이제 그죠? 무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서로 동료인끼리 협조를 해서 고객이 불편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응대해서 보고가 되는 이런 연애 서비스가 시스템이 이루어짐으로써 고객들은 감동을 먹을 수 있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죠? 프로페셔널하게 사과와 조치를 바로 하는 것이 아마 호텔 연애를 행사를 성공하는 기름기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연애에 대해서 저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간에 레포트나 실습한 사진도 보내주셔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열심히 한 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진이나 이런 걸 안 보낸, 숙제를 안 보낸 분이 계시다면 빨리 조금이라도 그쵸, 점수에 해당되니까 댓글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의 포지션은 30%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 9주차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2주차부터 아닙니다. 그래서 9주차에 있는, 는 8장에 있는 행사 음악이 있어요. 그죠? 연애 음악, 호텔 연애에서 음악에 대한 8장부터 오늘 배운 14주차 1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국제회의 학술대회까지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험기간, 아마 이제 보강이 없으면 16차에 시험을 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죠? 요일, 수업 요일과 수업 시간에 내에 이제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 많이 줄여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9주에서 14주. 그래서 한 주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5문제의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주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은 글쎄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 지침이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시험 볼지 대면으로 시험 볼지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공지한 1, 2주일 전에 공지한 온라인을 볼지, 그러나 시험 문제는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면 시험으로 학교에서 볼지는 학교 지침에 잘 주지해서 시험을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시험 문제요? 네, 한 5문제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한두 문제는 또 가로 형식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그래서 주관식이와 더불어서 그 특징들, 그 매주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해보시면, 자료는요, 제가 학습한 내용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제가 PPT로 지금 강의한 내용을 잘 캡처를 해서 또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시험을 볼 거라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한 학기 동안 참 수고 많았고요. 그 다음 시험 잘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음 학기에 다른 과목으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전후에 제가 퀴즈나 레포트를 내드렸는데 아직도 회신을 저한테 이메일로 안 보내주신 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까지 보내주신다면 그죠? 약간의 감점을 받고 기본 점수는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면서 즐거운 한 학기를 마감하세요. 안녕.